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국내 1호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형태를 취했다면 네. 좀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사실 협동 로봇은 만드는 기업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들하고 차이점은 뭐 명확하죠. 저희는 그리고 자꾸 저희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비교를 하는 질문을 드려 좀 죄송하기는 한데 괜찮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이 본 게 그거다 보니까 네네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스팟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또 앞에 이종 로봇도 이제 네. 좀 차이가 있듯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사실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잘 하고 있고요. 네네. 네,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건 맞는 네네네. 거고, 그다음에 특히나 더 선도적으로 이제 그런 사적 보행 플랫폼을 사실은 어나운스하면서 시장의 반응을 많이 받았던 건 당연히 맞고요. 네. 차이점을 설명하기보다는 저희가 좀 더 빨리 쫓아가야 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들은 이제 만들어진 목적이 사실이 너무나 명확해서 시작 자체가 사실은 군사 목적으로 원래 시작을 한 것이고 미 국방성에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이제 노력을 더 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요. 어쨌든 저희의 차별은 어쨌든 저희 로봇은 네. 100% 저희의 부품과 저희의 노하우, 저희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로봇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돌발 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 네. 자,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는 상당히 비싼 비용으로 거의 제가 1조가 넘는 비용이죠. 예. 뭐 그 정도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국내 1호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형태를 취했다면 네. 좀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우리도 있는데 약간 이런 겁니까? 꼭 굳이 우리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네. 또 우리 나라의 산업의 또 토양을 좀 더 잘 다질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대기업으로서. 근데 이제 외산을 이제 기업을 인수한 것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사업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네네네. 아쉬운 부분은 조금은 있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네. 알겠습니다. 투자 제한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뭐 IPO 전에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많이 있었고요. 네네. 네, 많이 있었고, 사실은 저희가 그러니까 상장이라는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사실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그 이전에는 네. 휴보라는 이족보행 로봇을 만드는데, 이거 가지고 누가 시장성이 있고, 워낙 또 사실은, 이게 보편화 되기에는 너무나 먼 기술이고.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회사가 되게 작았지만 되게 높은 이제 이윤을 가지고 이 로봇을 판매하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상장을 해야 할까라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죠. 저희가 아마 상장을 본격적으로 고민을 시작한 게 17년도 뭐 중반? 네. 이쯤일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최근의 일인 거죠. 네네네. 최근이라는 게 뭐 어쨌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야 되나 말아나 할 때 이제 제가 되게 여러 분들을 만나 뵀었죠.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이런거라는 회사인데 네. 상장하는 게 괜찮을까요? 여러 이제 뭐 교수님들, 뭐 여러 기업인들, 또 증권사들, 공연꾼들 다 만나서 했는데 상당히 센세이션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그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아이템들을 만들면 네. 사업성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조금 뭐랄까요,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고, 그때 저희가 17년도 말쯤에 중순 말쯤에 아마 첫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프리-IPO 예. 형식으로 투자를 받게 되고,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저희가 투자를 받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의무사항으로 이제 상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지만 어렵게 함수 끝에 이제 하게 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손을 잡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증시도 갔다. 딱 이제 상장 1년 되는데 혹시 상장 이후에 조금 회사에 좀 달라진 면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회사가 좀 더 시스템화 되는 건 맞고요. 네. 물론 아직도 지금 부족하긴 하지만 네.
좀 더 이제 시스템화돼서 이제 회사의 어떤 의도치 않은 그런 위험 요소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조금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상장을 했다라 해서 자금을 저희가 유출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마음의 빚을 지금 지고 있는 상태에 있고. 왜냐면 마음의 빚이 아니고 그냥 빚이. 네. 아니, 빚이 아닙니다. 부채가 아니라 자본이니까. 네. 그럼 뭐 자본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제 마음속에는 빚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 마음의 빚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빨리 저는 이제 흑자 전환을 빨리 하고 싶은 게 그 고민이고, 올해는 어떻게든 흑자 전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 흑자 전환까지요? 네, 저희가 작년 4분기에 이제 분기 흑자를 이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비용이지만, 그래서 올해는 온기 흑자를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년 됐으니까 우리 사주는 이제 매각이 가능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 보호예수가 2년 정도 있었고. 근데 약간 저는 인지상정인 게 개발자들도 사실은 조금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그래야지 조금 개발에도 몰두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뭐 오버행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시장 측면에서 보면 그런 건 내부적으로 어떻게 좀 논의해 보시거나 생각해 보신 거 없어요? 글쎄요, 뭐 저희는 경영진은 어쨌든 책임을 다하는 입장이고 사실은 저희가 거래사하고 이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이고 이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2년이면은 짧지 않게 건 건데, 그렇죠? 네, 뭐 어쨌든 아마 제 생각이 이래요. 그 거래소도 당연한 입장이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이제 흑자인 회사였고 단 한 번도 적자인 적이 없었고요. 근데 저희가 17년도 투자받고 이제 IPO를 하겠다라고 생각한 이후부터 아이템을 이제 바꾸게 됩니다. 저희가 이족보행 로봇에서 협동 로봇이라는 아이템으로 이제 바꾸게 되고, 근데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족보행 로봇은 수주한 거예요. 저희가 수주라면 원청에서 저희는 이런 기능을 넣어주세요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 연구진들이 그걸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개발을 해서 이 로봇을 납품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협동 로봇이라는 군으로 저희 연구진들이 이제 다 리소스를 할당하게 되면 이족보행 로봇을 저희가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선택적으로 적자를 꾸민 거예요. 왜? 우리는 협동 로봇 승부를 볼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 수주했던 것으로 17년, 18년까지 저희가 버티고 19년, 20년, 21년이 선택적으로 저희가 적자를 만들게 된 거죠. 약간 협동 로봇 쪽으로 이제 조금 더 무게를 시프트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그게 빨리 이제 리카바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고 아마 올해는 그게 이익으로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네, 그 개발자들의 이슈는 일단은 저희는 모르겠어요. 나름 회사의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 생각하고 있고, 뭐 우리 사주가 됐던 여러 방식으로 이제 직원들을 많이 도닥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이라고 하면 이제 흔히들 로봇 팔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관절 여러 개로 이루어진 이건데, 사실 협동 로봇은 만드는 기업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또 경쟁도 치열한데 뭐 시장이 크니까 뭐 상관없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쪽은? 그 경쟁사에 대한 비교는 사실 여러 분들이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협동 로봇 시장은 아직 태동기입니다. 아직 태동기에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하지만 누구나 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시장 정말 커질 것이라고 이제 예견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대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 인력의 감소, 그다음에 임금이 높아지고 있고, 다음에 노동 시간의 감소들, 여러 가지가 이제 사회가 맞물려지면서 또 이제 직접 대면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들도 점점 생기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이제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제 뭔가 뭔가 새로운 설정들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아마 로봇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 협동 로봇이라는 거는 기존의 이제 산업 로봇이 있죠. 그과 다르게 이제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의 산업 로봇은 이제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없는 로봇이고. 그렇죠. 생산 라인이 아예 분리되어 있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조 현장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이 활용되지 않았던 이런 서비스 쪽에 로봇이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시장이 상당히 클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데 현재는 아직 과거에 제조 쪽이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로봇을 써왔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서비스 분야는 아직 사람들이 로봇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은 태동기에 있다라고 해서
아직은 시장은 좀 크지 않고 이제 발현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국내에도 사실은 대기업으로 보면 하나라든가 두산, 또 중소기업으로 치면 유로메카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들하고 차이점은 뭐 명확하죠. 저희는 거기에 들어간 핵심 부품을 저희가 직접 다 저희 기술로서 개발한 것이고 생산하고 있고요. 네. 이 이슈가 왜 중요하냐면 네. 산업용 로봇의 기반으로 봤을 때 이 핵심 부품들, 거기에 들어간 핵심 부품들의 한 5가지, 6가지 정도의 부품인데 예. 그 부품이 원재료의 그 비율이 65% 가까이 돼요. 뭐 그 감속기 하모닉 드라이브 그런 같은 거 것들. 일본에서 사오고 네, 하면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65%? 이거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결국에는 최종 제품에 대해서 경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워낙 큰 예.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경쟁사들은 그런 것들을 여전히 다 외부에서 이제 가지고 와서 네. 조립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판매하는 형식이지만 저희는 힘들지만 계속 그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게 가능했던 거는 사실은 여전히 퓨브라는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퓨브라는 로봇을 계속 저희가 열심히 어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품 기술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왔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이 협동 로봇을 에 대한 비싼 그런 원재료들을 다 저희가 내재화할 수 있었다. 그게 아마 저희의 현재 큰 차별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게 이렇게 대단한가? 그거 그냥 대량 생산하면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네네. 사실은 저희는 그런 면에서 조금 억울한 입장이고요. 네.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술을 통한 제품의 경쟁력을 가진 거거든요. 그게 가격 경쟁력일 뿐. 사실은 저희는 뭐 제가 사석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현재 드론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네. 그렇죠. 이걸 이제 항공찰려고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한 비싼 거 한 300만 원 정도면 이미 할 거예요. 근데 그 DJI 이전에 네. 항공 촬영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네네. 뭐 없지 않았죠.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비쌌고. 했던 네. 비용으로 그걸 처리했었던 예, 거죠. 예. 근데 DJI가 싼, 그 부품 기술을 가지고 싸게 만들어서 이거를 그 산업을 아예 바꾼 거예요. 그렇죠. 싸게 해서. 예. 그런데 그 기반은 기술로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대량 생산한다고 쌓을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더 근간이 되는 거는 기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그게 차별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연간 흑자 네. 목표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상당수가 그럼 이제 협동 로봇 네,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될 테고요. 협동 로봇도 이제 거의 커스터마이징해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꼭 그렇진 않고요. 이제 네. 이게 뭐 아까 이 얘기 또 하니까 네. 저희도 표준 모델들이 다 있고요. 네네네. 표준 모델을 이제 계속 확장할 것이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시장에서 지금 이런 걸 요구하네? 예. 이런 용량에, 이런 뭐 크기에. 근데 저희는 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죠. 왜? 거기에 들어간 부품도 다 저희가 만드니까. 근데 타사들은 이제, 저게 필요하네. 그러면 또 그 부품 공급사에 가서 저희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공급사는 또 몇 대를 저희가 개런티 해 주실 겁니까? 이런 또 되게 많은 협상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요구를 바로바로 반영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서비스 네. 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커피를 타준다든지 뭐 아니면 뭐 피자를 구워주는데 이렇게 같이 운반을 해준다 이런 쪽으로는 좀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은 서비스업 쪽에서는 좀 어느 곳에 나가고 저희도 유사하게 뭐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음료를 제조하는 것들, 네. 치킨 튀기는 것들, 뭐 피자 만드는 것들, 네. 햄버거 패티 하는 것들 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약간의 또 타사보다 경쟁력이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그 법규가 약간 미비해서 네. 그런 게 없긴 하지만 저는 이제 식약처, 그러니까 미국 식약처죠. NSF. 네네네. 그 인증을 받은 유일한 협동 로봇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수출하는 모델들도 있는데요. 예. 거기에는 딱 그 NSF 인증을 받은 예. 로봇들이 수출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인증이 없으면 이거를 식품 만드는 네, 곳에 네, 허가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 만드는 곳에 같이 들어가 있어도 안전하고 깨끗한 네, 로봇이다 이런 인증. 네. 좋네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초정밀 지향 마운트 시스템 이런 것도 있던데 네.
그거는 주로 뭐 이렇게 천체 관측할 때 정밀하게 위치를 잡아주는 뭐 이런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냥 이자유도의 로봇입니다. 저희도 이것도 로봇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자유도는 이게 두 개의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정밀 지향이라는 건 어느 한 지점을 정확하게 포인팅한다라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사실은 저 되게 먼 거리에 있는 거를 쫓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네, 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천체 관측하는 장비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곳은 저희가 유일한 자체 기술로서 만드는 곳은 유일한 네, 네, 네.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그런 아마추어들이나 이런 분들 혹은 이제 과학 장비로서의 그러니까 쉽게 천문대라던가 이런 데서 이제 장비로서 활용이 되지만 최근에는 이제 군사 목적으로도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다니는 그런 스파 위성이라던가 정찰 위성들 혹은 이제 또 자기 위성들도 이제 또 트래킹을 해서 궤도 수정을 하거나 이런 여러 목적으로 이제 저희 장비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혹시 인텔리안테크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그 원웹의 그 저궤도 위성 있잖아요. 그 위성 신호를 받는 수신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수신기뿐만이 아니라 정밀하게 그 위치 추적하는 그 기반까지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최근에도 수장기 비슷한 건데 되게 큰 레이더 접시를 이제 구동하는 네네네. 요것도 이제 저희가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좀 외람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유일하다는 표현은 네. 좀 정정을 해야겠는데 저희가 자체 기술로서 이걸 하는 곳은 유일한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곳은 이제 수입을 해서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얹어가지고 판매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브랜드로 저희의 기술로서 만든 거는 저희 회사가 한 것은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 초정밀 지향 마운트 시스템 이거는 어떤 뭐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직 크진 않고요. 네. 하지만 신장은 계속 하고 있고요.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매출은 대부분 해외 매출입니다. 해외. 근데 이제 해외 매출인데 그것 또한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해외 판매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사실 아주 크게 성장할 시장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 회사가 이제 어떤 성장의 길목에 있을 때 저게 뭐 기반을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